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차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실질적인 주력 전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K1 전차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차를 K3 전차가 나오는 2040년경까지 운용하기 위해서 개량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갑자기 K1 전차의 개량 사업을 중단하고 원래 내년도에 반영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개량 사업비도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해서 이 전차의 개량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관련 업체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갑자기 우리 정부에서 K1 전차의 개량 사업을 중단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카이가 우리 정부에게 2천억 원의 선수금을 달라고 했네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카이의 자금 사정이 안 좋기는 안 좋은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카이는 KF-21을 생산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 정부는 내년도 KF-21 생산 자금을 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우리는 8대 KF-21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11월 12일에 있었던 국회 국방위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방사청에서 KF-21을 생산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2천억을 증액시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명목은 항공기 생산에 사용될 구성품에 대한 협력업체에 지급할 돈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런 예산은 물건이 납품된 다음에 지급하는 게 보통인데 갑자기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카이가 지금 여력이 없으니 원래 나중에 우리 정부에게 받아야 할 자금을 당겨받아서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카이는 이번 분기에 적자를 받고 그리고 번번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사정이 엄청나게 안 좋은데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 있으면 금융권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카이는 신규 사업도 없어서 금융권에 자금을 빌리는 것도 불가능해서 방사청에게 일종의 선수금을 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결위에서 카이에게 선수금을 주게 되면 다른 업체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는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요.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해도 뭔가 새로운 수출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국책사업을 신규 수주하는 등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 금융권 자금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전에 제가 KF-21을 우리는 필리핀에 아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니 어떤 분이 지금 그렇게 저렴하게 팔지 말고 KF-21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다음에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이는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카이가 팔 수 있는 건 FA50과 KF-21 뿐이라 어떻게든 회사의 자금을 융통하려면 무엇이든 팔아서 신규 계약이라도 체결해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어찌되었든 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대신에 정부와 카이가 나누어 내기로 한 KF-21 개발비는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 건지가 의문이 드네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분담금을 1조 6,245억에서 6천억으로 줄였고 그래서 KF-21 개발비가 9,500억이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6,400억은 개발비 절감을 통해서 보충을 했고 나머지는 방사청과 카이가 52대 48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카이가 분담해야 하는 개발비는 1,500억입니다. 이 개발비는 카이가 어떻게 마련할지가 궁금하고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우리 천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군요. 원래 이 사업은 독일의 PULS 그리고 미국의 하이마스와 우리의 천무가 후보였는데요. 그 중에서 독일은 이미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PULS는 원래 이스라엘 업체가 만든 것으로 이걸 독일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유로 PULS라고 해서 유럽의 표준 다련장으로 독일이 만들려고 한다고 제가 과거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 독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덴마크까지 도입하기로 하는 등 유럽산 무기라는 명목으로 그 세력을 급속하게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콩스버그 등 노르웨이의 주요 방산회사들이 노르웨이 정부에게 PULS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당연히 가장 강력한 후보로 여겨졌지만 역시 문제는 독일의 열악한 공급 능력이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탈락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콩스버그는 자신들이 개발한 NSM 대한미사일을 PULS에서 발사하는 시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당연히 PULS가 가장 유력한 줄 알았습니다. 결론은 우리 한화의 천무다련장이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저번 전차 도입 사업처럼 탈락을 할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독일이 탈락을 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이번에 노르웨이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공급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럼 우리 천무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이제 우리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만 남아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노르웨이가 우리 천무를 선택해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리퍼 무인기 한 대가 군산 앞바다에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겠지만 리퍼 무인기는 지난 9월경인가 주한미군에 정식 배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기체가 정상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이자 기지로 귀환하는 중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서 군산 앞바다에 의도적으로 추락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체가 이상하자 만일 육상에서 추락을 하면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바다에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기체가 정상적으로 통제가 안 된 걸까요? 중국이나 북한이 전자전을 수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리퍼 같은 스텔스 능력이 없는 무인기는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북한이나 중국이 전자전을 수행해서라면, 만일 북한이나 중국이 리퍼의 존재를 몰랐다면 전자전을 수행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리퍼같이 너무 쉽게 레이더에 탐지되고, 그리고 빠르지도 못한 무인기는 현대전장에서 살아남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중동처럼 방공망이 조밀하지 못한 곳도 아니고, 동북아의 하늘은 전 세계에서 방공망이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고, 이런 곳에서 리퍼 같은 기체가 살아남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리퍼 같은 스텔스 능력도 없고, 그리고 속도도 느린 무인기의 도입은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갑자기 중단된다는 K1 전차의 개량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터져나온 문제로 인해서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원래 내년도에 반영하기로 했던 K1 전차의 개량 사업 예산이 전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 반발이 심한 게 바로 전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현대로템의 35개 협력사들은 국회 국방위와 방위사업청 등에게 내년도 예산에 K1 전차의 개량 비용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만일 이번 사업이 중단되면 중소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가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현재 10년에 걸쳐서 총 예산 1조 2천억의 비용을 들여서 K121 전차를 K122 전차로 개량을 하게 되고, 포수용 조준경을 교체하고 냉난방장치와 양압장치, 그리고 보조전원 공급장치 등을 탑재하게 되는데요. 그럼 정부에서는 왜 이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무인 무기체계, 정밀 타격 시스템 등 첨단 전력 도입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K1 전차의 개량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K1 전차를 K3 전차가 나오는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때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성능 개선을 해주는 게 이번 사업입니다. 솔직히 이번 사업을 하지 못하면 K1 전차는 전차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게 포수용 조준경인데요. 지금 K1 전차의 포수용 조준경은 이 전차가 처음 만들어질 때 장착한 미국산 1세대 열영상 조준경입니다. 한마디로 1980년대 제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부품은 오래전에 단종되었고, 조준경의 해상도는 당연히 이미 3세대 조준경으로 교체된 전차장용 조준경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조준경을 앞으로 10년간 계속 사용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양압장치나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수록 병력은 줄어들고, 특히 요즘은 전차의 승무원 4명 중에서 못해도 2명이 부사관인 상태인데, 앞으로도 그냥 더워도 정신력으로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를 부사관들에게 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부사관이 전차 특기에 지원할까요? 지금도 전차 특기에 부사관이 부족해서 난리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개량되는 장비들은 앞으로 이 전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개량도 하지 않겠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은 이번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K1 전차를 흑표 전차로 전면 교체하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흑표 전차로 교체된다라.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우리의 흑표 전차는 이번에 이루어지는 4차 양산 150대가 마지막 물량으로 우리 군은 총 400여 대의 흑표 전차를 전량 제7기동 군단에만 집중 배치하고 흑표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들, 그러니까 기갑여단에는 K1A1 전차가, 그리고 일반 보병부대에는 K1 전차가 배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양산이 흑표의 마지막 생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이 흑표로 K1 전차를 교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K1 전차는 1771대로 우리 군이 보유한 전차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K1 전차를 흑표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1000대 이상의 흑표가 신규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무인화된 흑표로 K1 전차를 교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우리 현대로템의 연간 전차 생산량은 대략 100대 정도인데요. 현대로템은 앞으로 연간 전차 생산량을 200대 정도로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현대로템이 연간 200대의 전차를 전량 수출한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지금 우리 현대로템은 연간 100대 이상의 흑표를 폴란드에 납품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번 2차 납품분을 빼고는 앞으로는 흑표 피해를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 국영기업이 생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폴란드뿐만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흑표의 도입이 거의 확실한 루마니아도 루마니아 현지에서 흑표를 생산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페루도 페루 현지에서 흑표를 생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분명 흑표의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흑표를 도입한다는 대부분의 나라가 현지 생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흑표를 도입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우리 한국 군용 흑표의 생산이 이번 4차 생산으로 마감이라고 하는데 흑표의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한국군이 흑표를 대량 도입하지 않는다면 현대로템은 흑표의 생산 라인을 증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군에서 흑표 전차의 대량 도입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양산하게 될 흑표 전차는 무인 전차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병력 부족으로 자주포 한 대에 승무원이 5명이나 필요한 K-55 자주포를 퇴역시키고 무인화된 K9A3 자주포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군은 K9 자주포를 개조해서 무인 운용장치를 탑재해서 무인 기동을 하는 시제 자주포를 만들어서 시험용 자주포에 운용 시험을 했고 충분히 전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전투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은 무인화된 K9A3로 K-55 자주포를 전량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인화 시험은 자주포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차도 K1 전차를 가지고 무인화 시험을 똑같이 했고 전차의 무인화도 자주포와 똑같이 진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주포뿐만 아니라 전차도 이미 무인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술을 바탕으로 K9A3 자주포처럼 완전 무인화된 흑표가 도입될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정확히는 완전 무인화는 아니고 K9A3도 한 명의 병사로 자주포 한 대를 운용한다고 하고 있으니 지금의 K1 전차가 승무원이 4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나 2명으로 운용되는 흑표 전차를 개발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병력 감축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론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무기가 쓸모 없어질 때까지 운용을 했다면 지금 우리 군대는 아무리 쓸모 있는 무기라고 해도 그 무기를 운용할 병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가 아무리 쓸모 있다고 해도 운용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병력이 필요하면 퇴역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주포 부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병력이 필요한 대량의 전차를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쓸모가 있다고 해도 운용하는데 병력이 많이 필요한 기존 전차를 버리고 운용하는데 병력이 훨씬 적게 필요한 신규 전차를 대량 도입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인화된 흑표 전차를 앞으로 대량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K1 전차의 개량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닌가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아무리 흑표로 교체된다고 해도 K1 전차를 동남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퇴역하는 K1 전차를 도입하길 원하는 동남아 국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는 지금 흑표 전차의 4차 양산을 진행 중이고 이 4차 양산은 2028년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일정에 따르면 우리의 차세대 전차인 K3 전차는 2040년대 정도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0년 정도의 전차 생산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만일 우리가 K1 전차를 흑표 전차로 교체하기로 하고 연간 100대 정도의 수량을 국내 수요로 생산하게 되면 K3 전차가 나오기 전까지 1000대 이상의 흑표 전차를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K3 전차가 나온다고 해도 그때는 K3를 유인전차로 그리고 흑표를 완전 무인화된 무인전차로 운용하는 멈티 방식의 운용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흑표 전차를 대량 생산하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한 건 지금 우리나라는 무서울 정도로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군대의 병력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안보 위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줄어든다고 무턱대고 군대를 줄일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군대를 무인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고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기갑 병력이 필요한 수천 대의 전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다른 분야처럼 기갑 분야도 무인화를 통해서
병력을 대량 감축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앞으로도 대량의 K1 전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연 우리 군이 K1 전차를 전량 퇴역시키고 무인화된 흑표를 대량 도입할 거라고 보시나요? 솔직히 저는 이걸 우리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